한철같은 내 아버지 맞서 모여 지키세. 죄악 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당근하니 살피고 찾아 살피고 내 하루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민주 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한달 투쟁 우리의 목인 너와나 너와나 철의 노동자 한결만이 살피고 찾아 살피고 내 하루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민주 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한갈 투쟁 우리의 몸이 너와나 너와나 철의 노동자 너와나 너와나 철의 노동자. 네, 동료들 반갑습니다. 오늘 군대 사회 같은 저는 민주노총 충북적 군부 사무처장 김영진입니다. 투쟁! 네, 요즘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술 한잔 하다가 세월호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 주룩주룩 눈물이 흘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거리에 나왔습니다. 추모만 하면 될 일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추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바로 국가 기관이 자신의 권리감독 권한을 인용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규제를 완화했고 배정기들을 양산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부패무능 도저히 국가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동대랑은 그래서 우리 추모를 넘어 분노를 넘어 거리로 나왔어 이 정권 규탄하는 이 투쟁을 함께 몰려나갑시다. 그리고 이 정권에 빌붙어서 부당행위와 불법 교육을 일삼는 대일택시 사업주를 반드시 우리 손으로 반드시 처벌시킵시다. 동정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승계정치, 완전복지정치, 택시지모, 제천지의 투쟁승리 결의를 동대문의 힘찬 박수와 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캄캄한 세월의 선체 안에서 마지막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디찬 바닷가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활을 기원하며 그리고 그분들의 소중한 목숨을 애도하며 함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결의를 남아서 함께 이 노래를 듣고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호만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부산일보 불법경영 제천시가 책임져라! 부산일보 불법경영 제천시가 책임져라! 제천시가 책임져라! 민주노조 사수 투쟁 열사 투쟁! 네, 동료들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오늘 축하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서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동지들 대표해서 민주노총 중국적본부 김상민 공장 동지 모시고 칭찬 대회에서 찍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동지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슬픔과 비토에 잠겨있고 또한 분노 또한 금할 게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픔을 넘어서 온 국민이 분노할 수 있도록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성룡입니다. 추진! 세월호 사건이 비단 그 세월호 회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단에서는 유가족들이 혹은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를 빼앗고 기자들 따귀를 때리며 핸드폰을 바다에 집어 던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현장에서는 분노가 끌어넘치는데 언론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선박 회사에 돌리는 이런 언론에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민주노총이 더욱더 목소리를 외쳐서 정부를 비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지들 왼쪽 가슴에 무사 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저 차가운 바다에서 운명을 달려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 동지들, 이 문제가 바로 서해 바다에서만 발생한 일입니까? 바로 이 제천에서도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 BLTC 노동자들은 7개월, 8개월 전면하더라도 여기서 같이 일하는 일반적인 택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그 생존권을 지켜야 할 선장, 즉 BLTC 사장은 그 회사를 네 갈래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천 BLTC 사장을 제대로 업무를 해야 될 제천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월호 사건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노동자들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 어려움이 바로 죽음으로 예견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BLTC 사장의 불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그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될 것은 바로 제천시 당국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지들? 그 처단을 내야 될 범죄자를 제천시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오늘 모인 것입니다. 오늘 제천 BLTC 투쟁이 민주노총 투쟁의 첫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모였지만 동지들 2차 3차 모여서 제천시가 똑바로 이 행정적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전국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동지들
성가대호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힘차게 제일 마지막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수무도 대전 충북지부 코스모린 크기에 유성기업 영동지회 코치렌탈지회 코스파운 성지회 제천 공동비정규직 제천지부 건설기계 단양지회 충주지회 단양버스지회 왔습니다. 그리고 전해는 제천지회 화월연대 중앙지부 화월연대 의성지부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사회복지노조 제천분해 철도노조 영동지방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성노조 인발리믹스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 거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천 공무노동조합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식공노동조합 한국내신라자원조합 공무원소 충북지역별 공동지부 의료연대 충북대병원 성주시 노인정신병원 의료연대 동동지부 전해는 충북지부 그리고 다함께 제천민사업 제천 환경연 그리고 노동당 충북도당 병등교육 학부모 충북지부 그리고 청주노민인권센터 거기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제천지의 기능을 함께하고 해서 모든 백신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료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제천지의 동지들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경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승혁 지회장님 모시고 힘찬 경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많네요. 앞에만 보고 있다가 비어리가 엄청 많네요. 뒤에 못 보셨죠? 한 번씩 뒤에 좀 봐주세요.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공공운수택시지부 제천지 조직국장 안승혁입니다. 나오나요? 예.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 기점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삶에 대해 단결 추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영화운수가 대특수로 바뀌는 과정에 터무니없는 시용각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월 1일 해고라는 벽에 부딪히며 21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음을 다지고 시청 교통과 앞에 원직 복직을 외치며 24시간 천막농성을 하던 중 11월 4일 대특수는 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 신고를 내고 제천시청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피켓 시, 기자회견 등 여러 시위를 하던 중 진위에서 불법 해고, 불법 노동행위를 판결하며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라는 이행명령을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일택시는 30대 중 20대를 권할 매각하고 10대를 운행하겠다는 억지를 부렸기도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허나 대일택시는 또다시 택시 30대를 4개 회사에 분할 매각하고 폐업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쉬는 이에 허가하였습니다. 우린 또다시 두 번째 벽에 부딪히며 더욱더 강해지고 노동부에 분할 매각한 4개 회사에 구제 신청하였고 검찰의 전액관리제에 대한 제천시청 관계자들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법의 심판을 기다리던 중 4월 3일 사측에서 재심 청구한 중노위에서 초심 판결을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검찰에서 내부자 거래에서 위장 폐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투쟁력과 연대힘으로 끝까지 노동자 해방에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우리 제천제 동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지금 돌리겠습니다. 동들 힘차게 싸우라고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저기 지회장님 잠깐 다시 나와주세요. 혹시 기금들 갖고 오신 동지들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투쟁기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신속하게 앞으로 뛰어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구 충북지회장 윤남영입니다.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온 나라가 지금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데 우리 제천에 계신 우리 대일택시분의 동지들 정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교육청 지부장 이상길입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한일도 못 믿는다 그래갖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왕 참석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의 힘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들. 민요총 충청동지구 지부장 김광호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저기 있는데 우리 대주시 동지들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십시오. 투쟁! 건설노조 충주지회장 김규영입니다. 투쟁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런 모습 참 좋지 않은 모습 충주에서나 제천에서나 똑같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일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겠다고 한 지가 한참이나 된 것 같은데 비정상이 뭔지 정상이 뭔지 그것조차도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상이라는 것이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에게는 비정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당연한 결과고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비슷한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장에게 선장다운 권력을 주지 않고 책임을 주지 않고 의무만을 강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배를 몰고 가는데 선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걸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듯이 기관사가 정규직이고 선장이 비정규직이고 기관사가 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월급이 더 많고 선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현실에서 과연 책임을 지고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저부터도 그렇게 크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모든 책임을 걸고 선언을 그 승객들을 구출했을까? 그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전해련 충북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선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택시 제천지회가 작년 저희 총파 갈 때 그때 처음 설립돼서 저는 그때 그냥 바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150일이 지나서 200일이 다가올 때까지 이렇게 해결 못 해주고 있는 제천시청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힘은 작지만 끝까지 택시 노동자들이
이기는 그날까지 저희 끝까지 연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동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본부 지부장 최인희입니다. 대일택시분의 투쟁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코스파 지회자 황영인입니다. 동지들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와 지금 제천시가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지들의 힘입니다. 동지들이 지금 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길에 동지들과 끝까지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공공연수노조 다작버스 지회 부회장 박광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택시지부 대전지회장 안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4월 16일 날 대전지에서 1일 주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성금이 겹쳐서 저희 택시 제천동지에 조그만 힘을 붙어오자 합니다. 끝까지 이 투쟁 같이 해서 승리를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투쟁! 전달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요 앞에 나와주세요. 네.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참가하신 분 소개할 때 빼먹었습니다. 그 비정비적 없는 충북 만들기 서임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김태중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사업도로 가겠습니다. 우리 공공선호조 김종인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00일이) 다 되도록 한치 흔들림도 없이 강고하게 투쟁하고 계시는 제천의 택시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제천 택시의 승리의 일념을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택시 동지 여러분, 연대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계시는 제천의 민주노총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각 시민사회단체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신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안녕하냐고 인사하지는 않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왜 반가울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온통 지뢰받치고 온통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회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집회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을 때 투쟁을 자제한다며 한국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집회마저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애도만 하고 집회를 취소하고 투쟁을 자제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힘차게 싸워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적어도 민주노동하면
본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동지 여러분, 세월호 참사하는데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의 선정 잘못일까요? 아니면 조타수 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만을 위해서 정경유착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고집해왔던 이 나라의 총체적인 명태가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 놓고 오로지 기업들만을 위해서 민간기업들 돈벌이만을 위해서 대형 참사가 예고되어 있는 비행기를, 배를, 그것도 이제는 철도를, 버스를 다 민간자금으로 바라는 게 민영화가 이런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근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비정상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정상을 비정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모든 정상이 비정상화된 사회,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이겠습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비정상으로 이제는 미쳐질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근혜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기업들의 행포를 막는 것이 규제인 것이고,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피를 짜고 생명을 빼앗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법과 제도로서 규제하는 것이 바로 규제입니다. 그 규제를 완화해버리는데 도대체 사고가 나는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겠습니까? 이제는 온 나라가 길을 막히고 온 국민이 시합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참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아우아파트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서해 페리 침몰, 그때마다 꼬리자리게만 받고 속이기만 받고 덮기만 받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것이고, 이제 제2, 제3의 참사는 또 예고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이때는 애도만 할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본질을 알려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공자 여러분,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 국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모시는 발이 되어 그동안 국민의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도 통상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7시간 반 일한 것처럼 이제는 4시간, 울산은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실제 일하는 시간은 3시간밖에 다뤄주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뼈 빠지게 일하다 보니 온통 택시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에 온갖 위장질환에 아프지 않은 택시 노동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자본과 정경유착이 이런 걸 만들었고 그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이 만들었고 그것을 투쟁을 통해서 제대로 막아내야 될 어용한국노총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거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고 민주노조 만들었더니 20명을 해고시키는 사건은 아마 이 조그만 제천 시내에서는 큰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장은 도대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썩어 빠진 대교통 차단편만 들면서 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조차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는데도 휴업 결정을 받아들여주고 심지어는 분할 매각을 받아들여주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택시 자본가들에게 받아먹은 게 없다면 노동부 노동위원회조차도 불황해고라고 이야기했고 위장퇴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승인해주는 시장놈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똑똑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천 시내 들어온 입구에 보았더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제천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더군요. 기업하기 좋은 제천시 만들면서 택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금속노동자들, 여기 보시는 모든 공공노동자들, 공무원 동지들까지도 그 피해는 다 보았던 거 아닙니까? 제천 시민들이 기업하는 좋은 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동안 참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공공수노조 중앙위 공식 개입한 날입니다. 물론 지역의 공공수노조 동지들이 함께 연대하고 상대해서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만약 대교통 사장이 제천시장이 계속 오판하고 방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징하고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입택시 동들 투쟁을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외롭지 않게 함께 오신 동지들이 계십니다. 우리 제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분들이 함께 연대하고 계십니다. 이 동지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영국 그 대입택시 대책위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힘찬 연대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뜨거운 연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공동대책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결의대 연대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동지들 앞에 우리 동지들과 우리 제천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투쟁이란 인사 대신 큰 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먹고 사는 일이 목사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김종인 시회장님, 예,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목사가 할 말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 내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들은 내일이 대목입니다. 오늘 열심히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잘 준비해야 내일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헌금을 많이 걷어야 이 목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날 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투쟁사를 외쳐야 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정말 슬퍼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노해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첫째로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작 데려가야 할 이명박, 박근혜, 최민희, 안대훈 이런 종자들은 왜 그냥 놔두고 그 억울하고 그 불쌍한 그 어린 영혼들을 먼저 데려가야 하는지, 그 하늘나라에 그 어린 영혼들이 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박근혜, 정말 입에 담기 정말 싫은 쌍욕을 해주면서 이 박근혜를 그 세월호 속에 저는 지금 담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 이 무능한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11일째가 되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오직 죽어있는 그 시신들을 제대로 건져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차디찬 그 물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살려달라고 그랬었겠습니까? 지금도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외치던 그들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존재입니까? 정말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가스 민영화, 비정규직,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지만 참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발 이 투쟁에서 좀 빠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집회에 참석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법입니까? 아닙니까? 전액관리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만들어 놨어.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액관리제를 지키면 회사도 망하고 택시기사도 다 망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전액관리제를 지켜서 회사도 망하고 기사도 망한다면 그러면 전액관리제를 바꾸라고 해야지. 왜 같이 그것을 공조하면서 왜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법을 어기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바꾸도록 같이 함께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액관리제로 먹고 살지 못한다면 다 죽는 거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택시기사들이 다 일어나서 정부를 향해서 이 법을 바꾸라고 우리 이 법 때문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또 못하겠대요. 그러면 저한테 그만두란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그 단체에 속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서울에 있는 그 총 대장님이 저보고 김여봉 목사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단체에 누가 돼? 저 그러면 그날은 당장 그 단체 제가 사표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 미련 없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우리 택시 동지들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는 이 현장에서 나는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무능한 정부 앞에 정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오늘도 바나나 마구 먹는 그 시커먼 그놈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밀담을 나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정부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이 주인되는 그 현실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동지들이 끝까지 정말 목숨을 바쳐서 투쟁할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연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그 청주에서 그 버스 출발을 하는데 그 꼬마가 아빠랑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배웅하면서 엄마 내일 봐 이러던데요. 예, 그 지부장 당선되고서 지금까지 정말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렇지만 당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대사 들어가겠습니다. 최현래 공공운송노조 충북 의료연대지부 충북지부 지부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14시 55분에 원주, 동화, 내곡, 동지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연맹 의료연대 본부 충북 지역 지부 지부장 최은희입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밤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밤에 뜬 눈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내 자식, 내 손자, 내 조카, 뭐 이런 사람이 차가운 뱃속에서 물이 목전까지 올라오면서 그 죽음의 공포를 혼자 외롭게 맞이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언론이나 정부는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외치면 아무런 답도 안 하고 자기들 이론적으로 언론 보도하고 정부 자체를 무책임하면서 아무런 능력 부재에서 있으나 마나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정부를 아주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BNTX 분의 투쟁, 민주노조 사수투쟁입니다. 의료연대 충북 지역 지부에도 청주시 노인 전문병원 투쟁이 있습니다. 똑같이 민주노조 사수투쟁입니다. 지금 파업 29일째를 맞이했고요. 전면 파업 아니고 진행 파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노동조합 처음 만들어서 인간협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서 노조 깨기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BNTX 분의 투쟁이랑 아주 흡사하게 투쟁을 합니다. 지금 청주시 전문병원 분의 투쟁, 시청에서 투쟁하고 여러분들 투쟁 계속 진행했을 때 우리 BNTX 분의 동지들이 그때마다 공공책 하시고 항상 오셨습니다. 이런 그때일수록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고 우리가 그 안타깝게 죽은 아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BNTX 분의 투쟁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청주시 노인병원 분의 투쟁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면서 충북 지역의 기풍을 되살리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양산 투쟁하는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주사 김성환 동지 힘차게 동지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분하게 노래하는 항상 할게요. 시구름 돋고
되고, 그런데 다 마음들이 다 물속에 잠겨 있어요. 노래도 물속에 잠겨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렸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 원래 온몸이 다 흥덩어리인데 그렇게 다 갈 수는 없고요. 마지막 또 트랙이니까 힘있게 노래 한 곡 더 하고죠.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셋밥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것입니다. 셋밥 그러면 여러분들이 뜨겁게 합니다. 셋밥! 별과 햇빛만 조금 더 뜨겁지 별가 안 뜨거워요. 네, 뜨겁게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셋밥! 두 번째는 강하게 합니다. 셋밥! 네, 조금 더 크게 합시다. 셋밥! 셋밥 가겠습니다. 예.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 흔들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없이 가는 곳, 주저앉지 않는 곳, 내겐 아직 희망이라고. 한 발자국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손 내밀어 함께 가는 곳. 웃음 안고 오는 곳, 공지가 내게 오는 곳, 가슴 한쪽 뜨거워지는 곳. 어느 멀리 노래도 옥상적 수가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는 곳. 수가 누가도 샘물이 만나없어. 지게차의 샘빵 용접복에 붉어지던 샘빵 뜨겁게 가져. 아주 뜨겁고 함께 우리 동지들 현장으로 돌아오라. 건강하십니다. 하나, 둘. 고향가 피고서 나사를 들던 렌치 일품무게 철빈도 함께 기운 냄새 바닥에 깔끔 떨던 작업복 콤프레샷 툭툭 털던 거 곱게 닫힌 철무라 호각 소리 흘린다. 공장마다 눈에 맺힌다. 못 본 듯이 티나는 웃음이 준 얼굴들 가까이 여전히 숨쉬는 사람. 우리 눈치에 불려먹던 샘빵 오한마로 내리치던 샘빵 용감도 샘물을 만나먹던 지게차의 샘빵 용접복에 붉어지던 샘빵 뜨겁게 가자. 시국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앵콜도 안 하네. 마음들도 어수선하죠. 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추진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들 너무 많을 텐데 힘차게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불편의 전사라는 노래 힘차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적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준비 단계일 뿐이다. 그런데 한 10일 동안 전 국민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엇인지 헌법에 나와 있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 주권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야 될 과연 국가가 이 한반도에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투쟁이 없었으면 저도 10몇 년이던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시름에 빠져있고 추모만 해야 되고 투쟁을 접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 투쟁이 없었으면 이미 15년 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 동지들 앞에 드립니다. 국가는 이미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하루에 40명씩이 자살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5명씩 산재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300명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이 국가라는 기구는 그렇게 노동자 민중의 목숨을 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 300명의 생태 같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겁니까? 저는 그들이 원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투쟁사 주신 본부장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국가라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이 국가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살해당했다고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뭐가 당해야 됩니까? 오로지 그거 하나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있게 한 발 한 발 진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지, 그 세월에 국가의 폭력 앞에 죽어나가는 그 사건도 바로 이 제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천시가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이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지방 권력이 있습니다. 그 지방 권력은 노동자 민중 절대다수가 행복하게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습니까? 비록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 권력들 소수의 자본가들 편에 서서 운수자본가들 10명, 10여 명 살리겠다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노동자들 등골을 빼놓고 있는 거 여실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법 얘기 했습니다. 김웅 목사님이 법에 나와 있으니 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자본가들이 만드는 그 법 결코 노동자들의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거 바로 이 제천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객세분자운수화법에 버스와 택시는 공공개입으로 제천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행을 멈추려면 제천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당 해고인하의 판단은 노동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장 2013년 11월 4일날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노동부도 아닌데 제천시장 그 한줌도 안 되는 인간이 불법이용을 허가해주면서 합법 피로로 바꿔줘 버렸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어. 그것은 제천시장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신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있다가 해고된 우리 택시기 노동자는 개인 택시 기사가 맞다!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꼴먹어 버리고 있던 제천시, 그때만이라도 정신 차렸다고 하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민주노조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 노동자들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법을 하기 위해서 아예 회사를 문 닫아버리겠다고 내개회사에 분할매각 신청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사법적으로 위장 집단 폐쇄에 속하니 휴업신고에 대해서 받아주면 안 된다. 분할매각에 대해서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우리 택시 노동자들 바로 그 대통령 앞에서 결주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중대 경력에 선을 넘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 불법을 강조해가면서 대통령시장은 8명의 사업주를 살리겠다고 여기 있는 택시 노동자들 또다시 길거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로 이것은 위장식당 폐쇄에 속하니 신중히 군에서 휴업신고 허가해야 된다고 권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무엇이 급했겠습니까? 이미 제천 시민들 알대로 다 알아버렸습니다. 소위 지금 그만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천시장과
그 운수장을 움직이는 지역 도세력과 한폭속이 된 그 김미한 정정주택의 골이 우리는 알아버렸습니다. 5분 안녕 시간에 제천시장에 말 한마디 갖고 4개의 산업 분할 양도양산도 허가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 2월 12일 날 그날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리택시동들 그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원칙 북식 판결을 받았고 부당노동이 이기고 민주노조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법적 판결문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 지방권력, 그것은 바로 폭력이고 살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출산율이 52국가 꼴꼴로 1위라고 무슨 법 만듭니까?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낙태금지법을 시도했던 게 바로 이 자본주의 권력입니다. 교육비 득볼 배워서 가장 많이 내야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그래놓고 하루에 40명씩, 3개월 6명씩 택시 노동자들은 교통사고로 죽어져 빠져도 산재인원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국가 언제까지 우리는 노란리본에 추모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2014년 2월 12일날 제천시에서 공공운수는 택시입니다. 분명히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 조끼 동지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적인 주장을 하지 않겠다. 공세적인 주장으로 분명히 들어야 한다. 공공운수는 택시로 모든 동력을 다해서 이 투쟁 엄호하고 기필코 승리하겠다 결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춥다 공세적인 투쟁 결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천시의 법인택시 사업 중을 그 불법적인 유서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14억이나 도둑질했다는 거 또다시 밝혀졌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세력과의 제보가 급기야는 직무유기로 검찰 쪽에 소환되기 시작하니까 끝내서 처벌한 척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도 안 했습니다. 워밍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만 외롭게 투쟁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민주노총 출몰법부 이름으로 이 투쟁 따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실천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시기 제천시에서는 12만 분도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도시이지만 실천적으로 우리 희망이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 있습니다. 제천시 6개월 동안 우리 선량한 택시 노동자들 그 약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20명의 노동자가 나고자 없이 투쟁하는 거 다른 게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택시 노동자가 나의 제천 시민이고 같은 노동자고 그 투쟁 같이 받아가서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민주노총 재단대가 직원들 우리 정근호 선생님들 공무원 노동자들 함께 울고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또다시 제천 시민여러분 앞에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 추모하러 끝나서 안 된다는 그 분노 가슴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란색 알아보고 촛불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신분의 손만 잡고 와서 소원지를 쓰고 갑니다. 저희들은 글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 이제 이바로 썩은 막대기 꼽아야 된다는 수구 보수 꼴통 그 지역입니다. 70%가 넘던 지지율 이제 겨우 50%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회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선거 투쟁 할 겁니다. 우리 동지들 우리 민주화 투쟁 이름 피를 물리게 흘리게 했던 그 장본인 더 이상은 이 자리에서 영암 내리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명명백번하게 민주노총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술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택시동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눈으로 못 깨겠습니다. 수요일날 사업주들이 똥줄을 타는지 교섭을 하자고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비공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지부장을 빠지라고 합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산별노조이고 교섭권과 재결권을 위임받아서 나오는 지부장이 빠지면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3일 고민해서 수요일날 민주노총 누가 배석해도 상관없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8개 사장 중에 4개의 사장이 나와서 3놈의 사장이 한 놈의 사장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판세주사 두드러 맞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문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노동자들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주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동지들 경비 들어가면서 이 자리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축구공에 오픈 이 투쟁 강구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투쟁기구까지 모아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본과 우리 노동자계급의 다른 모습 분명히 행동으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집회 끝나고 저희들은 이 제천시내 중앙로라는 이 도로를 통해서 제천 시민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제천 시민에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 책임은 사업주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주들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10여 명의 택시자본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눈감시킨 제천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가는 투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공운수노조 수석 부위원장 동지 그리고 민주노총 중국 본부장 동지가 이 투쟁 이제 중앙이나 기타 회의를 통해서 이 투쟁에 함께하기로 분명히 결의를 했습니다. 동지들 다음에는 더 힘찬 투쟁으로 이 투쟁 진짜 끝장나는 투쟁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의문 낭독하고 제천시내 한복판을 당차게 노동자와 함께 행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우리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제천지의 장미경 사무국장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뜨거운 동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경입니다. 많은 연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요새 세월호 때문에 울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목소리 키우기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결의문 읽겠습니다. 민주노조 사수하여 사람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조 사수하여 사람답게 살아보자! 사람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조 사수 수재 결사 수재!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무능한 정부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난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택시사업주 비호하는 제천시의 행정 일탈 바로잡고 원직 복직 쟁취, 전액관리제 쟁취,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제천시의 대일택시 폐업 승인은 그릇된 행정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지난 4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해고기간 중 임금 배상 판정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고용노동부 충북지청은 대일택시 사업주의 분할 매각은 이전 폐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택시사업 면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제천시가 준사법 기관의 결정 이전에 승인한 것은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행정이 아닌 사업주를 비호하기 위한 행정이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해고, 폐업을 위반하다는 준사법 기관의 결정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제천시에 무능히 20명의 택시 노동자들의 장기 해고 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업주의 일반 통행에 동조하고 비호하는 제천시의 일탈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 여기에 택시 사업주들의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산업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탈법 행위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제천시의 무능과 업무 방기가 사업주의 탈법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기관의 결정을 이해하지 않는 자체를 보이는가 하면 한술 더 위장 폐업의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다. 위장 폐업 이후에는 매개사에 반납하여 복직을 거부하는 뻔뻔한 형태도 이어지고 있다. 제천시의 사업주 다지기와 사용자들의 탈법 행위가 노동자들의 모든 행위와 부당해고와 노숙 농성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천시의 행정 일탈, 직무유기를 더 이상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재난민국으로 만든 행정 안일주의를 뿌리 뽑기 위한 제천시외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한다. 아울러 준사법 기관 결정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택시 사업자들에 맞서 택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결의 한 달 주면 두 번씩, 끝에 결의한다면 두 번씩 외쳐주세요. 하나! 위법한 위장 폐업을 승인한 제천시의 행정 일탈을 뿌리 뽑기 위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원직 복직 쟁취를 위해 쌓아온 반년의 투쟁을 넘어 더 큰 결의와 연대로 원직 복직 쟁취와 민주노조 사실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택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액관리제 완전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해고 위장 폐업으로 노조 파괴의 혈안이 된 택시 자본에 맞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26일 택시지부 제천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참가대회 한 조직 빼먹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우리 전교조 제천지회와 전교조 충북지부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로투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택시지부 동지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뒤에 연대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처리인자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앞에 있겠습니다. 투쟁으로 되찾으세 택시 동지는 행보를 할 때까지 조금만 대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맨 앞에 플러그인 잡아주시고 음악 좀 해주시고요. 맨 앞에 깃발만 전체 다 나와서
안승현 동지하고 김영우 의사님 앞에 또 4명이 잡습니다. 4명. 앞에 또 4명. 네, 사이가 좋고요. 안승현 동지하고 김영우 의사님 앞에 또 4명 잡습니다. 왼쪽으로 갖고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깃발 지도부장님 뒤로 나갑니다. 깃발 지도부장님 뒤로.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방송자 대통령 회의. 방송자 대통령 회의. 네, 깃발 지도부장님 방송자입니다. 조금 천천히 마셔야 돼요. 뒤에 조금 기다리세요. 잡는 거 아니야?